이보십시오, 여러분. 남이 나를 욕한다고요? 냅두세요. 어차피 그 사람도 곧 죽습니다. 안녕하세요. 독한 위로 쇼 선생입니다. 오늘도 남의 눈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조심조심 살고 계십니까? 뒷담화. 무서워서 밤에 잠 못 이루십니까? 참으로 딱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노릇 그만하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욕 안 먹고 사는 사람은 딱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시체입니다. 죽은 사람은 욕을 안 먹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욕 안 먹기는 불가능합니다. 숨만 쉬어도 누군가는 저 사람 숨소리 크네 합니다. 밥만 먹어도 저 사람 많이 먹네 합니다. 조용히 있어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조용해? 뭔가 숨기나? 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욕 먹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욕 안 먹으려고 전전긍긍하고 계시죠. 동네에서 나쁜 소문 날까봐 숨죽이고 사시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만나면 작은 절하고 미소 짓고 안녕하세요 하시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는 한숨 쉬시죠. 아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게 봅니까? 안 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아무리 조심해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 험담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용실에서, 반찬가게에서, 분리수거장에서, 카톡 단톡방에서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 안 한대. 저 집 아들이 백수래. 저 집 남편이 바람 피웠대. 저 집은 빚이 많대. 전부 카더라 통신입니다. 팩트는 20%, 상상은 80%입니다. 그런데 퍼집니다. 야생화 씨앗처럼 바람 타고 순식간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해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고 변명합니까? 소용없습니다. 변명하면 할수록 더 의심받습니다. 연기 없는 곳에 불 나겠어? 라는 말 아십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들 논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진리는 이겁니다. 남이 여러분을 욕하든 말든 신경 끄십시오. 어차피 그 사람들도 곧 죽습니다. 여러분도 곧 죽습니다. 100년 뒤면 다 흙입니다. 독하죠? 맞습니다. 독해야 정신 차립니다. 오전 10시 30분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 박 여사 56세가 종이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요즘 박 여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대기업 부장까지 했는데 구조조정에 걸렸습니다. 퇴직금은 받았지만 재취업은 안 됩니다. 지금은 집에서 놉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TV만 봅니다. 딸아이는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고 친정에 들어왔습니다. 사위가 도박을 했습니다. 빚까지 졌습니다. 딸은 울면서 짐 싸들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박여산의 작은 방에서 삽니다. 이 사실을 동네에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쪽팔립니다. 그런데 분리수거장 옆 벤치에 동네 아줌마 셋이 앉아 있습니다. 김 여사, 이 여사, 최 여사. 이 세 사람은 이 동네의 정보망입니다. CCTV입니다. 뉴스 채널입니다. 박 여사가 다가가자 셋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짓만 교환합니다. 박 여사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억지 웃음입니다. 입꼬리만 올라갔지 눈은 안 웃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 여사가 대답합니다. 역시 억지입니다. 박 여사가 종이박스를 버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집니다. 새쌍의 눈이 자기 뒷모습을 훑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빨리 도망가고 싶습니다. 박스를 던지듯 버리고 돌아섭니다. 그럼 저 먼저. 내내 들어가세요. 박 여사가 멀어지자마자 벤치에서 속삭임이 시작됩니다. 제 남편 퇴직했다며? 응, 작년에. 잘렸대. 어머, 진짜? 대기업 다니지 않았어? 그게 구조조정 걸렸다잖아. 요즘 대기업도 힘들잖아. 쯧쯧. 그래도 부장까지 했는데 잘리면 어떡해? 이 여사가 한마디 보탭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래. 딸이 이혼하고 들어왔대. 어머, 진짜? 응.
내가 미용실에서 들었는데 사위가 도박을 했대. 빚쟁이가 집까지 찾아왔대. 세상에. 최 여사가 눈을 크게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여사 집에는 백수 남편의 이혼 여딸이 같이 사는 거네? 그러게. 얼마나 힘들겠어. 에이 그래도 뭐. 퇴직금은 받았을 거 아니야. 퇴직금이 얼마나 된다고. 요즘 집값 오르는 거 보면 재테크라도 잘했어야 하는데. 김 여사가 결론을 내립니다. 어휴 그러게. 남 좋은 일 시킨 거지 뭐.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시각 엘리베이터 안. 박 여사는 숨이 막힙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걸 압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남편 퇴직한 거? 딸 이혼한 거? 아니면 돈 없다고 했을까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TV에서 낮 드라마가 나옵니다. 당신, 나 좀 미치겠어. 박 여사가 중얼거립니다. 남편은 대답도 안 합니다. TV만 봅니다. 박 여사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쓰러집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밤. 박 여사는 잠을 못 잡니다. 내일 또 그 사람들을 마주쳐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마트에서. 그들의 시선이 무섭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실패한 인생으로 보면 어쩌지?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박 여사의 문제가 뭡니까? 남편이 퇴직한 것? 딸이 이혼한 것? 아닙니다. 남의 입방아가 무서운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박 여사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흉보는 그 세 사람, 김 여사, 이 여사, 최 여사. 그들이 집에 가면 뭐합니까? 시어머니 욕합니다. 남편 욕합니다. 며느리 욕합니다. 자식 욕합니다. 그러다가 저녁 먹고 드라마 보고 잡니다. 박 여사는 3초 만에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갖 쓰레기 정보로 가득 찬 난지도입니다. 오늘은 박 여사 얘기, 내일은 옆동 정 여사 얘기, 모레는 위층 장 여사 얘기. 끝도 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박 여사는 그들의 잡담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위궤양이 생깁니다. 누가 바보입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철학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죠. 김 여사가 박 여사를 보고 저 여자 남편 백수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김 여사 머릿속에 있습니다. 1.4kg짜리 두뇌라는 좁고 편협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 생각이 박 여사한테 물리적인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다. 박 여사가 갑자기 병에 걸리지도 않고 돈이 사라지지도 않고 집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는 김 여사의 뇌 속 생각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남의 뇌 속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200년 전 쇼펜하우어가 정확히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이미지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없는 환영일 뿐이다. 2025년 대한민국 말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 사람 머릿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내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환영 때문에 진짜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입고 싶은 거 못 입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릴까봐. 도대체 사람들이 누굽니까? 김 여사, 이 여사, 최 여사? 그들이 여러분 인생에 뭘 해줬습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병원비 대줬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위로해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들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험담이 무섭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이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망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존경받고 싶습니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남 욕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의 유일한 낙이기 때문입니다. 분리수거장 벤치에서 남 얘기하는 게 그들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시간입니다. 미용실에서 들었어? 하면서 속삭이는 게 그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남의 뇌 속에 맡기지 마십시오. 오전 11시 동네 스포츠센터 수영장. 정 부장 63세, 남은 은퇴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건강이 걱정돼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회원권 끊고 수영복 사고 수경 사고 첫날 왔습니다. 라커룸에 들어갑니다. 이미 중년 남자 5명이 있습니다. 다들 아는 사이인 듯 떠들고 있습니다. 야, 김형. 어제 소주 몇 병 마셨어? 에이, 한 3병? 오늘 속 안 좋아 죽겠네. 하하. 나도 마찬가지야. 정 부장이 조용히 옷을 벗습니다. 눈치를 봅니다. 5명 중 1명이 정 부장을 쳐다봅니다. 새로 오셨네? 정 부장이 인사합니다. 아, 하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어디 사세요? 저 106동입니다. 아, 106동. 거긴 최근에 입주하신 분들 많죠? 네, 저도 3년 전에 이사 왔습니다. 아, 그래요. 대화가 끊깁니다. 5명은 다시 자기들끼리 떠듭니다. 정 부장은 철저히 투명 인간입니다. 샤워를 하고 수영장으로 나갑니다. 레인이 6개 있습니다. 정 부장은 1번 레인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말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쓰는 자리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정 부장이 2번 레인으로 갑니다. 또 다른 남자가 말합니다. 2번도 우리 자리입니다. 정 부장은 결국 6번 구석 레인으로 갑니다. 수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옆 레인에서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신입이 인사도 제대로 안 하네. 요즘 사람들 예의가 없어. 아무데나 들어가려고 하고. 정 부장은 듣고 있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수영 30분 만에 나옵니다. 기분이 최악입니다. 샤워실. 정 부장이 샤워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한 남자가 말합니다. 샤워를 좀 꼼꼼히 하시지. 수영장은 공공장소인데. 정 부장이 얼굴이 빨개집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꼼꼼히 샤워합니다. 비누칠 2번 합니다. 라커룸에서 옷을 입습니다. 5명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습니다. 야, 점심 뭐 먹을까? 냉면 어때? 좋지. 정 부장은 조용히 짐을 챙기고 나옵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부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됐어? 수영 재밌었어? 응. 정 부장은 대답을 얼버무립니다. 사실 재미없었습니다.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정 부장은 고민합니다. 내일도 가야 하나? 3개월 회원권 끊었는데 그만두자니 돈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가자니 그 사람들 눈치 보는 게 너무 힘들고 결국 위장이 쓰립니다. 소화제를 먹습니다. 2주 후 정 부장은 수영을 그만두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스트레스성 위염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정 부장한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동네 여포들의 텃세 때문입니다. 그 좁은 물웅덩이에서 대장놀이를 하는 인간들. 그게 그들 인생의 유일한 업적입니다.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부인한테 구박받고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만큼은 왕입니다. 선배입니다. 고인물입니다. 신입은 우리한테 인사해야 해. 우리 자리를 침범하면 안 돼. 우리 말을 들어야 해. 이게 그들이 가진 권력의 전부입니다.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정 부장은 그들 눈치를 보다가 건강 챙기려던 목적을 포기했습니다. 누가 바보입니까? 제가 정 부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계속 다니십시오. 인사 안 하면 어떻습니까? 자리 침범하면 어떻습니까? 수영장은 공공장소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누가 짖나 보다. 개가 짖으면 여러분이 멈춥니까? 아니죠. 그냥 갈 길 가시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험담하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열등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죠. 우월한 사람은 남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훌륭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등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가 별 볼 일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분리수거장의 김 여사, 이 여사, 최 여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박 여사를 험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 여사가 정말로 불쌍해서? 아닙니다. 박 여사가 자기들보다 나아 보여서입니다. 박 여사는 아파트가 자기들보다 큽니다. 33평입니다. 김 여사는 25평입니다. 박 여사 딸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 여사 딸은 전문대입니다. 박 여사 남편은 대기업 부장까지 했습니다. 최 여사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퇴직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여사가 밉습니다. 질투가 납니다. 퇴직금도 많이 받았겠네. 좋겠다. 우리는 얼마 안 나왔는데. 그런데 마침 박 여사한테 불행이 생겼습니다. 남편 퇴직, 딸 이혼. 찬스입니다. 봐봐, 저 집도 별거 아니네. 우리랑 똑같네. 이게 그들이 박 여사를 험담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시기심입니다. 질투입니다. 열등감입니다. 수영장의 고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장이 새로 왔습니다.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차분합니다. 교양 있어 보입니다. 그들이 느낍니다. 저 사람 우리보다 나아 보이네. 그래서 견제합니다. 텃세를 부립니다. 신입 주제에 예의도 모르네. 이게 그들이 정부장을 괴롭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깐다는 건 여러분이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열등하다고 생각했으면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여러분이 위협적입니다. 자기보다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험담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열등감을 느끼는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가 보다. 그리고 웃으십시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솔루션 뻔뻔함의 기술 마이너스. 그래서 어쩌라고? 화법. 자, 이제 구체적인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름하여 그래서 어쩌라고? 화법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그래서 어쩌라고? 예를 들어 드리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집 남편 백수래. 여러분, 그래서 어쩌라고? 내 남편인데. 당신이 먹여 살릴 건가? 저 집 딸 이혼했대. 여러분, 그래서 어쩌라고? 내 딸인데. 당신 딸은 완벽한가? 저 집은 돈이 없대. 여러분, 그래서 어쩌라고? 내 돈인데. 당신한테 빌리러 갈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옷 좀 촌스럽네. 여러분,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는데. 당신이 사줄 건가? 저 사람 나이에 저러면 쪽팔린데. 여러분, 그래서 어쩌라고? 내 인생인데. 당신이 대신 살아줄 건가? 보십시오.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이 화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너는 아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아십니까?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 제목도 틀렸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미움받든 말든 관심 없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라는 건 뭔가 두려운 걸 무릅쓴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총을 쏩니까? 아니죠. 남이 나를 욕하면 어떻습니까? 그 욕이 나한테 물리적 데미지를 줍니까? 아니죠. 그냥 공기 중에 음파가 생겼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100년 뒤에는 험담한 놈이나 들은 놈이나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김 여사도 죽습니다. 이 여사도 죽습니다. 최 여사도 죽습니다. 박 여사도 죽습니다. 정 부장도 죽습니다.
수영장 고인물들도 다 죽습니다. 20년, 30년, 길어야 40년 후에는 다 사라집니다. 그럼 그들이 했던 험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200년 전에 누가 누구 험담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다 잊혀졌습니다. 200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김 여사가 박 여사 험담한 거 누가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그런데 박 여사는 그 험담 때문에 오늘 밤 잠 못 이룹니다. 내일도 괴로워합니다. 1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미쳤습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았습니까? 60세면 통계적으로 20년 남았습니다. 70세면 10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남의 험담 신경 쓰면서 보내시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악플도 관심입니다. 무플보다는 낫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은 험담도 안 당합니다. 왜냐하면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험담을 당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이 눈에 띄니까. 여러분이 뭔가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이 위협적이니까. 그러니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아, 내가 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만큼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뻔뻔하게 사십시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입고 싶은 거 입으십시오. 가고 싶은 데 가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면 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그래서 어쩌라고? 너도 어차피 곧 죽는다. 독하죠? 맞습니다. 독해야 정신 차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남 눈치 보면서 살기엔 너무 짧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마음대로 사십시오.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험담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 신경 끄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여러분 갈 길 가십시오. 당당하게, 뻔뻔하게, 자유롭게.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독한 위로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체념은 패배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리고 뻔뻔함은 용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어차피 다 죽습니다. 욕먹든 칭찬받든 100년 뒤엔 다 흙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함부로 사십시오.